나왔습니다. EBS 교재 122쪽. 여기는 뭐 책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교재 124쪽 볼게요. EBS 교재 124쪽을 보면 임시로 이걸 설치하였다. 이것은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기구다. 이건 비변사네, 비변사. 1번 일종의 왕실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했다. 요거는 규장각. 2번 왕권에 큰 도전한 죄인을 다스리는 곳이다. 의금부. 관청의 공문을 정답은 일단 3번이고 관청의 공문 전달과 공물 수송을 운송하고 있다. 이 역참인 것 같아요. 역참. 5번 지방의 유력한 사족으로 구성되어 향촌 자치를 담당했다. 이거 유향소. 그 다음에 돌아가신 효종대왕의 장자의 예를 지낸다. 상복이 있는 것 같고 복상은 어떻게 하겠다. 이거 예속 논쟁이네요. 2번. 자, 126쪽부터 풀어볼게요. 1번에 보면 임경업 장군이 나오네요. 학생들 임경업 장군을 좀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할게요. 임경업 장군은 그 호란하고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임경업 장군이니까 이제 호란인데, 자 보자. 1번 문제 좀 어렵네요. 정답은 이거 답지 있나? 나 답지가 나 없는데. 답지에 뭐라고 되어있어? 이거 4번 아니에요? 4번. 혹시 이거 4번 아니에요? 학생들 지금 듣고 있는 학생 이거 몇 번이에요? 4번 아니에요? 이거 혹시 몇 번이에요? 나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나 이렇게 풀었어요. 포수, 살수, 삼수는 이거 훈련도감 아니에요. 이거 훈련도감이니까 디귿은 아예 답이 아니고 재승방략.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재승방략, 진관체제. 근데 이때는 재승방략하고 관련 상관이 없으니까 정답은 니을로 해가지고 4번으로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각 처에서 납공을 하고 여기서 공이라는 건 공납할 때 공이거든. 역을 면제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 백성들 중에 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소고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이 어렵네. 자, 2번 볼게요. 2번은 기출 문제네요. 이곳은
이 왕이 추진한 정책은 후금의 위협을 있기 때문에 이거 설치한 거. 이거 어영청 아니에요? 어영청. 인조네 인조. 정답은 3번. 1번 왕권 강화의 장용령. 장용령 나왔으면은 정조. 나선 정벌했다. 효종. 백두산 정계비 숙종. 균역법 영조.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주장이 전개될 시기의 정서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장령 허목이 그 상소문의 경전을 인용하고 의리에 입각하여 장황한 논설을 하였습니다. 신이 의심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의례라는 건 예법입니다. 아버지 장자를 위하여 위아래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목의 말대로라면 가령 사대부에는 지금 보니까 3년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거 예속 논쟁이네. 상복 입는 거 갖고 싸우는 거 같은데. 이 바람 소리 봐.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탕평책은 아니고. 정답은 5번. 이거 왕위 계승이 아닌데. 예법인데 예법. 5번은 좀 3번은 좀 그렇네요. 정답지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정답지 일단 좀 갖고 와야겠다. 확인하면서. 자, 3번에 5번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지난번 기출문제네요. 윤유와 허목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이 허적의 서사의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만약 임금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너는 우리를 후사로 삼게 하라. 우리는 너에게 병접 판서를 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김석주가 몰래 그 기미의 경신년에 옥사를 일으켰다. 나는 이거 보고 알았는데 허적. 이거 허적의 깝침 아니에요. 허적의 깝침. 경기갑 경신왕국인데 자이대비 복상은 이 앞이 거고 정렬입도 이 앞이고 이간의 난도 아니고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이거 광해군이고 정답은 5번이네 5번. 맞네. 그 다음에 5번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송시열이 역적 혐의가 됐다가 이제 풀려난 거죠. 그러면 송시열이 역적 혐의가 됐다가 풀려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 경기갑 갑술왕국이죠. 그럼 갑술왕국 고르면 되겠네. 정답은 1번. 외척 간의 을사사화가 있었다. 이거 명종. 3번은 경신왕국. 5번은 4번은 광해군. 잠시만. 북인이 서인과 광해군. 5번은 선조.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6번. 밑줄근 이 사람은 청계천 중서를 하였다. 청계천 중서를 한 사람은 영조죠. 영조. 그럼 영조와 관련된 걸 찾아보자. 정답은 1번. 자, 기후약조라는 것은 일본하고의 관계를 재개하는 거다. 이건 광해군. 옳지 않은 것이네. 그럼 2번이네 2번. 2번 동국문헌비고 백과사전 균역법 2필에서 1필 탕평비는 성균관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4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의 지문을 짓고 선대왕의 실적을 곧 균역, 탕평, 준천. 이게 이제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 선대왕이라는 것은 내 앞이잖아. 근데 내 앞에 왕이 균역과 탕평과 청계천을 준천했대.
그러면 내 앞에 왕이니까 이건 정조 아니야? 정조? 그럼 정조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네. 정답은 2번. 여기 보면 선대왕이라는 게 이 앞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세종, 3번 흥선대원군, 관수강급제 성종, 비변사를 상설기구화하였다. 이건 명종. 8번 이거 세도정치기제.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청정, 순원왕후 뭐 이런거. 정답은 3번 1번 정조, 훈련도감 선조. 정답은 3번 4번 성종, 5번 선조.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서 학생들 129쪽, 128쪽부터 129쪽까지는 131쪽까지는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 수업에 좀 안 온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경남대에 좀 안 온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이 중요한 파트를 놓치면은 시험에 세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 파트를 좀 다시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그냥 중요한 거 줄 긋고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온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에 보면은 모내기법하고 이항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내기법을 이제 조선 후기부터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되는데요. 근데 뭐 어떤 학생이 질문한 게 있더라. 이게 전국이라는 건 함경도, 평안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경기도까지 이 모내기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내기법이 이때 당시에 아주 어려운 농업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 부자 농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농이라 해요. 그래서 이 모내기법에 성공한 부자 농민들은 관직을 이제 돈 주고 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공명첩과 납소책을 샀다고 하는데, 이 부농들이 양반을 돈 주고 사서 유양소를 들어가게 돼요. 이게 신양이에요, 신양. 다음에 반농사는 견종법, 요거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남은 걸 이제 팔게 되는데 그게 상품 경제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128쪽에 있는 밑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9쪽 129쪽에 보면 광업의 발달에 보면 은광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은광을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덕대라고 해요. 덕대. 그리고 이 정부가 민간한테 은을 관리하라고 시키는 제도가 설점 수세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관리하고 나는 거기서 세금만 걷어갈게. 그게 바로 설점 수세제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덕대 나와있네. 내용에 보면 덕대, 전문 경영인. 사무발동 볼게요. 시전상에는 내가 설명을 했고 보부상도 설명을 했어요. 대동법에서는 이제 상품을 파는 상인이 등장하는데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의 이름을 공인이라 했죠. 공인. 거기 보면 도고라는 게 있는데 도고를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도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인이에요. 공인. 근데 이 공인이 이름이 바뀐 게 도고예요. 이건 내가 시험에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 도고라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대동법이 실시되고 등장하는 이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이 물건을 매점 매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도고라고 해요. 자신의 그 상품에 대한 이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도고라고 해요.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난전이라는 거는 허락받지 않고 장사하는 애들. 신의 통공, 유기전을 마음대로 신의 통공을 폐지한 사람은 정조인데,
금난 정권을 폐지한 사람은 정조인데 이 신의 통공을 통해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은 그 지도가 있는데 개시무역이 있고 후시무역이 있어요. 보면은 중간에 보면 개시와 후시가 있고 책문에 후시가 있고 경원에 개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개시무역은 공무역이에요. 국가가 허락한 무역이에요. 근데 후시무역은 밀무역이에요. 몰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개시하고 후시를 구별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개시와 후시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그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조선 후기 찍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능검은 이 시대의 상황을 유추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시하고 후시는 조선 후기다. 뒤에 나와있네. 페이지 130쪽 제일 위에 개시무역은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무역. 학생들 오늘도 내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양반의 변화가 나타나요. 앞에 그려줄까? 이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했는데 내가 또 한다. 안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합니다. 자, 볼게요. 정수정 선생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다. 자, 볼게요. 이제 이양법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급되는데 이양법은 고려시대 때 이제 이미 사용이 됐는데 정부가 이걸 금지시켰죠. 그러다가 세종대왕 때 농사직서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집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 모내기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양법의 성공으로 농민들 중에 부자 농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분홍이에요. 부자 농민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홍들은 이제 기업형 농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광작이에요. 광작. 그래서 엄청나게 큰 토지에 적은 노동력에 많은 걸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홍이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양반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그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명첩이라고 하고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납속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을 돈 주고 산 애들은 이제 어디로 진출하냐면은 유양소로 진출하려고 해요. 유양소. 그래서 유양소로 진출을 하는데 이 유양소로 진출한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양이라고 해요. 신양.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유양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제 이걸 읽어 적어야겠다. 얘네들이 신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유양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유양소에 옛날부터 있었던 양반들이 있는 거야. 옛날부터 있었던 양반.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양반을 뭐라고 하냐면은 향반이라고 하고 이 향반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얘기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향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유양소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양하고 구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유양소에. 그러면 양반들끼리 싸우게 되겠지. 그지? 자신들의 그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옆에서 보는 수령은 누구의 편을 드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수령은 누구의 편을 드냐면은 이 신양의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싸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향끼리 싸운다 해가지고 향전이라 해요. 향전. 다른 말로는 향양 신양 구양 대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향전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정수 선생님 들어가 계셨구나. 다행이다. 쌤 말고도 오늘 좀 몇 명 안 와서 제가 다시 할게요. 모내기법이라는 게 실시가 되면서 모내기법을 성공한 그 부자 농민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부자 농민들은 양반을 돈을 주고 사더라. 그래서 그게 공명처받고 납속책을 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새로 등장한 향리라 해서 신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신양이 있고 이 신양들은 유양소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향과 신향이 붙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한다. 이 향전을 보고 있던 수령은 신향과 결탁을 해서 이 구향을 견제하게 된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애가 있겠지. 누가? 향리. 향리는 또 누구랑 결탁하냐? 이 수령이랑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요거. 자, 그거를 지금 제가 130페이지 1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중간 계층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서자가 있고 서얼이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두 개 다 두 번째 부인한테 얻은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라는 얘기는 첩의 자식이지. 그러면 이걸 다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서자는 양반하고 양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서얼은 뭐냐면은 양반하고 그 천민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서얼은 양반과 천민, 서자는 양반하고 양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문과시험을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잡과를 시험 봐요. 잡과. 해당 관청에서 잡과를 시험 봐요. 그러면 잡과는 어떤 종류가 있겠어요? 잡과는 뭐 역관, 그다음에 의관, 뭐 이런 기술직들을 잡과라고 하는데 이 잡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거지. 내가 서얼이야. 근데 내가 잡과 시험을 합격했어. 그럼 난 뭐가 되냐면 이제 중인이 되는 거야. 중인. 그러면 중인 중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양반이었는데 내가 의수를 좋아해가지고 된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서얼인데 또는 서자인데 관직에 서얼과 서자인데 관직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서얼 서자 출신이 누구냐면은 이제 허준 같은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하지 말라달라고 이제 시위를 하게 돼요. 그 시위를 한 게 바로 통청운동과 소청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큰 책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책 164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신분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켜 달라는 게 바로 통청운동이에요. 통청운동은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뭐를? 신분을. 그 다음에 철종 때 나오는 건데, 철종 때는 이제 소청운동이 나와요. 소청운동. 그럼 소청운동은 뭐냐면 직업적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게 바로 소청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직업이죠. 근데 결과는 둘 다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노비 해방을 좀 잠깐 볼까요? 노비 해방에 보면 공노비 해방한 거 이거 순조 때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노비 종모법 이건 영조가 실시했는데 엄마 따라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제도 있잖아요. 가족제도. 이 가족제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향촌지소도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사상.
학생들 동학하고 서학하고의 이거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서학은 서양 학문이라 해가지고 양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유교 제사를 거부하면서 탄압을 받는데 그게 신유박해라고 있다 했죠. 신유박해. 이거 순조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신유박해 때 정약용이 28년간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을 만든 사람은 최재우. 중심 사상은 인내천. 시천님은 한울림이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잠깐 얘기할게요. 임술농민봉기를 계기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페이지 132쪽. 만상, 의상, 송상 나오네. 이거 대기업이네. 그럼 이때 당시에 상인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니네. 가상인이 뭐야? 경상에서 상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강에서 주로 상업하지. 정답은 1번이네. 1번 만상, 2번 내상, 3번 송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밑줄근 이 임금의 제2기간 오는 것은 정순왕후 김씨가 어린 임금을 수렴청장하고 벽파는 남인 18을 제거했다. 이거 순조죠. 순조. 그럼 순조 때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 1번 철종, 균역법은 영조. 노비세습제 폐지된 건 아직 안 배웠어요.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거 철종. 이렇게 됐죠. 자, 134쪽 볼게요. 134쪽. 야, 이거 수업 1시간 넘게 하고 있네. 자, 밑줄근 이삼 제도는 뭐 이원익 대감이 이 제도를 얘기했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자고 했다. 이거 대동법이제. 1번 안 배웠어요. 이거 호포제. 2번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이거 지게 안 배웠어요. 이거 같은 안 배웠고 풍류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을 두었다. 이거는 뭐지? 공법. 정답은 4번. 정답은 5번. 선무공간포는 균역법. 그 내가 볼 때는 기출 문제가 쉽고 EBS에서 만든 문제가 더 어려워. 한 사람의 심포가 비용이 4, 5냥이 돌리는데 한 집에 4, 5인이 모두 납입하여 해당하는 비용은 20냥입니다. 1년에 수확한 것은 10석은 넘지 못하는데 그 반을 주인에게 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쭉쭉쭉쭉쭉쭉 매질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백골 징포, 황구 첨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백골 징포라는 건 군포에 대한 얘기죠. 그럼 군역이네. 정답은 1번. 영원히 정했다. 4두 영정법. 1번 군역, 2번 요역.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1의 이자를 받도록 했다. 이건 황곡. 4번 대동법.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서울 안팎에서는 이거 중요하다. 고구마를 판단해. 담배도 판단해. 그럼 고구마하고 담배 파는 건 조선 후기 아니야? 그럼 조선 후기 방법을 찾으면 되지. 정답은 1번이죠. 목화가 도입된 거는 고려시대죠. 정답은 1번. 목화를 판매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내가 순간 헷갈렸는데 목화를 판매했다 나오면 조선 후기예요. 정답은 1번. 일반적으로 땡땡을 구하고 뭐 김매기를 하고 고갱이를 씻어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것이 셋째다.
어떤 사람은 모낸 모래의 큰 가범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허사. 이거 모내 기법이제. 지주 전호제가 등장한 거는 직전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태집 관료들이 땅을 다 사는 거죠. 정답은 기억이 아니니까 1번, 2번 답이 아니고. 오늘 얘기했죠. 내가 모내기법을 실시하면서 보리를 수확할 때 모판에다가 모를 심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3번. 4번의 리을은 뭐야? 땅을 묵히지 않고 매년 이거 비료로 나온 건데 이게 12법. 자, 넘어가서 5번. 얼마 전에 종로의 연초란 건 담배입니다. 거기에서 소설을 지었는데 주인공은 임경업 장군에 대한 얘기였어. 소설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뭐 소설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때 당시에 이런 거는 조선 후기죠. 근데 내가 이거 임경업 장군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 돼. 이럴 때는. 건원중보. 정답은 1번. 건원중보는 그 고려 성종이죠. 6번 볼게요. 6번. 서양목이 들어온다. 서양의 물건이 들어온다. 그래서 면포가 서양 웃게 되었다. 근데 이걸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성록을 읽으면 답이 나오지. 일성록은 조선 후기 때 나온 그 왕들의 일기제. 정답은 5번. 5번은 그거죠. 이거 푼 거 아니야? 5번은 그거죠. 그 뭐야, 기억이 안 나. 5번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공양왕 때 과전법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의 법은 오로지 동그라미 유기전이 위로 나라 일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근래 들어서 빈둥거리며 노는 무리들이 때를 지으며 가게의 이름을 만들고 무릇 사람들의 생필품에 관계 있는 것들을 제각기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이거 유기전에 나오는 금난정권이죠. 금난정권. 해결하는 방법. 폐지지 뭐. 정답은 5번. 8번. 이들은 조선 후기에 각 포구에서 장사를 하였다. 이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마방을 설치했다. 이거 뭐야? 조선 후기에 연안의 각 포구의 먼 거리를 여행하는 상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상품들의 물건을 보관해 주었다. 점차 취급하는 물건이 많아져 숙소와 큰 창고를 보유하고 심지어 우마를 재울 수 있는 마방이라는 걸 설치했다. 이거 뭐지? 포구? 경강상인인가? 8번은 좀 잘 모르겠네요. 아, 참. 이게 객주하고 여각이라네. 객주와 여각. 8번 풀지 마라. 이렇게는 안 나온다. 정답은 5번 아니야? 5번? 5번이네. 이렇게 되면. 객주와 여각이라면. 정답은 5번. 일단 8번 풀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9번. 42번, 42회 29번 문제. 호조 판서 이성원이 말하기를 중전이 허다하다가 주조한 돈을 결코 작년 금년에 다 써버렸다. 다 써버렸을 리는 없고 경외, 서울 외 각 아문의 봉부 동전 작년에 전황이 극심했다. 이거 보니까 이 상평통보에 대한 얘기네. 상평통보. 비변사 등록이라는 거는 조선 후기 나온 거고 지금 돈을 다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전황이라는 건 돈을 숨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조선 후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3번. 3번 과전법. 10번. 옷차림이 귀천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새 상민도 갓을 쓰네. 정말 한심하네. 시전 상인들은 뭐 군역을 지는 상민들도 서로 양반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10번의 정답은 나는 10번의 정답을 3번이라 생각하는데. 학생들 거기 보면 북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 중심의 족보가 만들었다는 거. 이거 조선 중기예요. 조선 중기에서 후기. 11번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 귀천이 없고 내외 없이 균등하여 적자라는 건 첩의 자식 여기 왔는데 노라고 하고 비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지금 노비 문서를 불태우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적자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조선 후기지. 근데 내가 조선 후기를 모른다. 그럼 이거 보고 맞추면 되지. 청아배차 조선 후기, 상평통보 조선 후기. 시사라는 건 중인들이 만든 시 동아리라 했죠. 정답은 3번. 제포 나오면은 그 삼포 개항과 삼포 외란 때 나오는 그 제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항구를 개항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포를 개항했다 얘기한다 했죠. 12번 볼게요. 기똥이는 점점 자라서 8세가 되었다. 총명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래서 뭐뭐 하고 10살이 넘도록 그런데 출생이 천해서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다. 이거 홍길동전이네. 홍길동전. 그럼 이때 당시에 사회상을 고르시오. 태어난 순으로 기대됐다. 혼인 후 여자가 남자 집에서 생활하였다. 이게 친정제도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지냈다. 아니제. 제가한 여성의 자식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정답은 4번. 13번. 향전이라는 것은 구향과 신향인데 구향과 신향이 싸울 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 다 뭐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문제는 뭘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지 말고 그게 무슨 시대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13번의 정답은 1번인 것 같은데. 향리가 향리가 과거 시험을 못 보죠. 중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향리 과거 시험. 그래. 향리가 중앙관리로 진출한 건 이거 사대부 아니야? 사대부? 가종교. 정약용 등이 유배 갔다. 이거 천주교제. 1번 당군, 2번 동학, 3번 도교. 정답은 4번. 5번 동학.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종이 오른 강화도다. 그러면 강화도에 철종이 있을 때의 조선의 모습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 조선 통보는 세종대왕 때죠. 16번. 유계춘과 백낙신이 나왔네. 유계춘하고 백낙신 나오면 뭐겠어요? 진주농민봉기.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38쪽부터 141쪽까지 중요한 것만 찍어줄 테니까 138하고 139는 그냥 외워야 돼요. 138, 139, 141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양명학 시험에 나와요. 양명학에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딨노? 뭐가 시험에 나오냐? 그게 시험에 나와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거기 보면 심증리 지향지 지행합의. 양명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생활에 배운 학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키자고 했던 사람이 정제두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강화학파를 만들었는데 이 강화학파가 강화도에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138쪽에 보면은 중농학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형원의 반개수로 요거 시험에 나오고 균전론도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은 이익의 성호사설 시험에 나오고 한전론 시험에 나오고 성호학파 시험에 나옵니다. 정약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정약용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약용은 여전론 시험에 나오고 목민심서 시험에 나오고 경세유표 시험에 나옵니다. 하여튼 정약 뭐 하기 싫으면 정약용만 하세요 다들. 그 다음에 상공업 보면은 유수원도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이 사람이 북학파를 만들고 거기 줄 산업공상 이 시험에 나오고 홍대용의 의상분답 답헌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지구가 돈다고 했어요. 지전설.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요거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고 했어요. 어이씨 바람 부는 거 봐. 박제가의 북학이 박제가는 여기 책에는 없는데 벽돌을 사용하자 했어요. 벽돌을.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했고 소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박제가는 소비를 어떻게 강조했냐면은 그 우물의 샘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40페이지 너무 많잖아. 이거 내가 외우라는 사람만 외워. 많이 나온 사람. 유득공의 발해고 김정희의 금석과학록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 빼고 이중환의 택리지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김정호. 근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휴대가 가능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백과사전의 동국문헌비고 이게 시험은 진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곤녀만국전도 요거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면 곤녀만국전도가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곤녀만국전도가 전파됐을 때 사회상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의학에 보면 홍대용의 지전설 이거 시험에 나오고 의학에 보면 허준의 동의보감 이재마의 동의수세봉원 요거 시험에 나오고 농서에 보면은 신석의 농가집성 요거 시험에 나왔었고 어업에 보면 정약전의 자산어보 요거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문학에 보면은 시사조직이 있어요. 시사조직 이거 주민들이 모여서 문학작품 토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술작품에 보면은 진경산수와 그다음에 정선의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여기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꼭 보시고 풍속화 김웅도 신윤복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거기 서예 보면은 추사 김정희 그리고 추사 김정희가 이제 그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제자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세안도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얼마를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파트의 문제예요. 그럼 볼게요. 1번 산계와 천운을 형성하여 따라를 획정하고 뭐 경계를 하고 경계 안에 여라고 부른다. 여 물의 열은 마을로 하여금 공동 생산을 하게 한다. 이거 여전론이죠. 여전론. 그럼 여전론과 관련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 정약용 선생님. 허생전 박지원 선생님. 동사관목은 이종희. 근데 동사관목 이종이라고? 아닌데 안정복 그래. 안정복. 성호사설은 이익. 북학이는 박제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지금 이게 네가 얼마를 그러니까 이게 응용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만큼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143쪽의 정답은 5번. 1번의 민화. 2번은 수렵도. 4번은 신윤복. 5번은 강희안인데 그 진경산수화라는 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학생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 진경산수화가
옛날에 우리 그림은 중국을 많이 그렸어요. 상상 속에.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것을 그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페이지 144쪽. 1번 풀지 마세요. 1번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그 호락 논쟁이에요. 1번은. 1번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나오면 틀려요. 2번 볼게요. 우암 송시열 기축봉사를 올렸다. 우암 송시열이죠. 1번 집현전 활성화 세종 소격서 폐지 조광조. 호락 논쟁에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고 했다. 이거 인물성 동론이죠. 인물성 동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4번. 정답은 4번. 5번은 이익. 2번 문제 별표. 2번 문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올만 합니다. 자, 가의 인물은 누구일까? 심. 이가 있다. 또 지와 행이 있다. 그래서 지와 행은 하나다. 배웠으면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지행합의. 그럼 이건 정제두라는 사람이죠. 그럼 정제두라는 사람이 강화학파를 만들었어요. 정답은 4번. 2번 신숙주. 3번이 박제가. 5번이 이이. 자, 4번 정제두의 강화학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강화학파와 관련된 거 골라보자. 대한질 실천을 강조했다. 리을은 맞겠네. 대한제국 말기에 국학이 있나? 정답은 4번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정답은 5번인 것 같은데? 청과 교류해지면서 수용되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4번에 5번이네. 중종 때 양명학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중국의 명나라겠죠. 명나라. 4번 같은 문제도 조금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 5번 볼게요. 실사구시. 성리학은 안 돼. 이수광이랑 이런 사람들이 배우면 써야 된다고 얘기했대. 그럼 이러한 학문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문화를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서양 문학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기 시작했어요. 5번의 정답은 1번. 고증학이라는 것은 옛날 학문을 공부하는 거고. 5번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6번 볼게요. 보니까 영업전이라는 게 나오네. 영업전. 지금 보니까 6번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팔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6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지 말라고 하네. 영업전. 이거 한전론이네. 한전론. 1번은 정약용, 3번은 박제가, 4번은 정제두, 5번은 누구지? 유형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이거? 2번 아니야? 2번.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익이었고 7번 연암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갔다 온 걸 일기로 썼다. 이거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 열하일기를 찾아보면 정답은 3번. 1번은 정제두, 2번은 박제가, 5번은 홍대용, 5번은 유수원. 봐, 지금 이 7번 같은 문제도 다 그냥 네가 외웠니 안 외웠니 물어보는 거예요. 8번도 보면 초정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다. 산수화를 그렸다. 청해 다령 후 북학위를 저술했다. 이거 박제가 아니에요. 박제가.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하고 이건 아니고. 정답은 3번이네. 1번 양반전 지은 사람은 박지원. 북한산 순수비 지은 사람은 누구지? 추사 김정희.
4번은 한전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익 선생님, 우선은 유수원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 선생님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네가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렇죠. 자,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벗어나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득공의 발해고, 니은. 그러면 9번에 또 보면 이거 정답 뭐였다? 이거 열려시 정답은 3번 같은데? 한번 볼까요? 난 1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10번 볼게요. 추사 김정희와 관련 있는 거. 정답은 5번. 1번 정약용, 2번 박지원, 한 개가 3번이 정상기인가 그런 사람이고 4번이 박재가 이렇게 되겠죠. 팔순잔치를 맞이했다. 업적이 뭡니까? 탕평책 뭐 이런 거 했대. 이거 영조 아니야? 영조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지. 정답은 4번. 4번은 1번은 성종, 2번은 숙종, 3번은 고종, 5번은 철종 이렇게 되겠죠. 자, 12번. 지금 보면 이거 다 네가 외웠니 안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12번에 보면 지구가 돈대, 천체가 운행한대, 지구가 자전한대. 이거 홍대용 아니야? 홍대용?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구가 돈다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중화 사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3번. 뭐 지도를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식이네요. 근데 이 식에 대한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쭉 읽으면 되지. 13번의 정답은 5번. 동국 여지승남은 성종. 동동 나오면 누구 찍으라 했어? 서거정 선생님 찍으라 했죠. 4번 이건 김득신 선생님이 쓰신 파족도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옳지 않은 거. 당시 사회상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해원. 이거 15번 문제 다 틀렸던 것 같아요. 해원이면은 그 신윤복 선생님이니까 여자를 그렸을 거 아니야? 정답은 4번 아니야? 맞네. 4번. 학생들 2번은 김득신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래요. 김득신의 노상 알현도라는 그림이래요. 16번. 법주사 팔상전은 시험에 나온다 했죠. 옳지 않은 것. 분청사기죠. 분청사기는 조선전기. 정답은 2번. 와 2시간 반 동안 했네. 예, 학생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10명 정도 계셨네요. 수업한다고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정리해서 또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저도 초조하네요. 여러분이 좀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